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임 총리 왜 이렇게 난산입니까? 글쎄요, 지금 원래 빠르면 어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어제 안 나오니까 이제 이르면 오늘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아침에 있었고, 실제로 오전에 청와대에서 그 회의 끝나고 오후에 좀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번 주 후반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오늘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다시 지금 원점에서 몇 사람을 두고 검토를 다시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하마평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전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돈 교수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해서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좀 하나의 스스로 좀 발목 잡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사 문제가 굉장히 컸고, 이러면서 이제 수첩 인사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안대희 이거 충격이 컸죠. 그랬죠. 그래서 안대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도덕성 때문에 낙마할 거다 그런 걸 사실 예상을 거의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국민검사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검증 문제 때문에 이게 능력은 둘째 문제고 이 검증을 통과할 만한 그런 인사가 지금 없어서 다시 지금 원점에서 몇 사람을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탄고인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몇몇 이름들 중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또 몇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좀 인사를 하기에 좀 껄끄러워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검증 문제 때문에 도무지 오늘 내일 중에 인사가 나올지, 총리 후임자가 아니면 이게 주 후반부로 미뤄질지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별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기다려보죠. 박 대통령 인사는 정말 예측도 안 되고 의외성도 강하고 또 덜컥 발표하고 나면 또 그에 상응하는 사고도 쳐왔고. 아유, 우리나라가 지금 국무총리 없다고 막 목매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의 거취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한 경우도 정말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겠죠. 받아쓰기만 할 사람이면 뭐가 그러겠어요. 아무튼 좀 보시긴 하십시다. 네네. 이 얘기는 뭐예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새누리당 당권 잡아보겠다고 이제 김무성 의원 옛날부터 칼을 갈아왔는데, 아무래도 박 대통령 마음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거 이제까지 그거 몰랐을까요? 좀 다른 측면인데요. 지금까지는, 비주류 쪽에 김무성 의원 그리고 친박 쪽의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 이제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좀 개파 경쟁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서청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고, 이 비주류인 김무성 의원은 아무래도 청와대 쪽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직접은 아니겠지만 청와대 쪽이나 친박 쪽하고는 각을 세우면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이런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한참 대구에서 김무성 의원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사실상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퇴진을 요구한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올 만한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아졌었는데. 그렇죠. 그때 청와대 싹 바꾸라고 그랬죠, 왜? 그랬었죠. 예. 그런데 오늘 김무성 의원이 오후 2시쯤에 예정이 없이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습니다. 네. 오전에 각 언론사 여당 출입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오후 2시에 김무성 의원이 그 캠프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
그 1층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커피숍에 밖에서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허. 거기서 이제 모여서 뭐 얘기를 좀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까 기자들이 다녀왔는데요. 얘기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저께 저녁에 모 방송에서 김무성 의원이 이제 외압을 행사해서 국정감사 때 자기 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외압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수원대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몇 가지 해명을 하면서 한 가지 얘기한 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거였습니다. 네. 얘기인즉슨 이겁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굉장히 내가 아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양반이 최근 들어서 이 당청 관계, 작년 올해 있어서 당청 관계를 하는 거를 보니까 조금 잘못된 건 분명히 있더라. 당과 청와대를 너무 수직적인 관계로 끌어가더라.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대신 인사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나 이 사람하고 꼭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한 그거는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뭔가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각세울 생각이 없다. 이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지원 유세 때 내가 했던 얘기의 요지는 이런 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신심을 갖고 이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계획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 무능하고 일도 잘 못하고 예. 뭐 이래서 이 사람들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다. 딱 이런 취지거든요. 이거군요. 그러니까 각하 저 까불지 않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편지 보낸 거네요. 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아니 이 양반 한때 옛날에 박문중 거기 있다가 뛰쳐나가고 또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과가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납작 한번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명확하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각세울 생각은 없다. 그런데 다만 지금 어제 이제 지금 김무성 의원이 이제 본인의 이 전당대회 선거 캠프를 꾸리는 그 면면들을 봐도 그렇고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도 보면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옳은 소리하고 이빠른 소리 한다고 해서 나를 비박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대통령 주변의 몇몇 참모들,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정확하게 하는 걸 보면, 예. 그러니까 선거 구도 자체는 이 친박 대 비박 구도에서 분리할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보호하고 가겠다. 이런 사인은 계속해서 청와대에 주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위무사가 곳곳에서 나와서 대통령께서는 든든하시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또. 남경필. 이분 경기지사인데 경호실장도 겸임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와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의 통합 행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소 당혹해하는 모양입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동안에 야권에서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박근혜 정부에게 얘기를 했던 게 통합과 소통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남경필 당선자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가 지금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이제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가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허. 그래서 야권의 인사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예. 이렇게 밝혔고요.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는 그 경쟁자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구범 전 후보에게 예. 이 제주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 지금 요청을 해놨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원희룡, 남경필 다 뭐 대표적인 여권 내에서는 대표적인 486 주자 등의 한 명들이고요. 예. 또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그 변변찮은 지금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군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유력한 뭐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이제 오를 가능성이 생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지금 친박 진영과는 좀 다른 행보를 어쨌든 정책 행보를 걸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사회 통합도 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통합적인 행보를 벌려나가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건 없고요. 예. 몇몇 핵심 인사들이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게 좀 너무 정치쇼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예. 저는 이런 통합 행보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좀 경계하고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또 지방정부 내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면 이게 결국은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경기지사 후보 당선자이고 또 원희룡 당선자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어쨌든 상징성은 좀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행보를 같이 펼쳐내면 이게 중앙정부 무대까지도 확산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너무 옹졸하게 이런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수위원장 제의는 조금 좀 그렇네. 우리가 그런 걸 안 겪어봐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거나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코너가 하나 들어서 답변을 조금 압축적으로 부탁드려요. 한 40초 정도로. 알겠습니다. 기사 쓰다가 편집자가 줄이라 그러면 팍팍 줄이잖아요. 자르잖아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 공천 문제로 갈등이 너무 지금 빨리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른 편이죠. 예. 그런데 이게 연원이 굉장히 깊어서 이 문제는 사실 좀 빨리 터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차라리. 예. 그러니까 730 재보선거가 워낙 정책적인 상징성이 지금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승패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때 임박해서 이런 내용이 번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좀 차라리 이게 공론화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적인 위상 이게 이번 지방선거 통해서 아주 광주시장을 어쨌든 당선을 시켰으니 당분간은 좀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더해서 730 재보궐선거의 승패가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 문제가 결국은 관건일 텐데요. 이미 손학규, 정동영, 김두관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의 출마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어쨌든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자기의 큰 정치를 위해서는 좀 자기 기반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새롭게 신진 인사들을 기용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금태섭 이런 사람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그런 게 이제 벌써부터 좀 불거지기 시작한다. 이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계속 재밌겠어요. 우리 양 기자는 선거 끝나고 또 뉴스 쏟아지고 또 선거고. 이게 우리도 잘 들려주세요.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게 별로 재미없습니다. 자, 월요일 첫날 힘있게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